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노년이 되면 편안하고 쾌적한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남이 해주는 맛있는 밥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동년배들과 어울려 아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이것 때문에 행복이 아닌 지옥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70대의 한 노인은 실버타운이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실버타운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답니다. 큰맘 먹고 실버타운 들어갔다가 돈만 날리고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를 아시나요? 고급 실버타운 직접 겪어보니 지옥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든 70대 노인이 실버타운을 뛰쳐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버타운의 환상과 이면,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근처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 변호사로 법의 밥을 먹어왔다. 70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할까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대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방법이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여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가 실버타운이고 세 번째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살던 실버타운을 나왔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다고 느꼈다. 직원들에게서도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일이 수도 생활이라고 했다. 감사했다. 다만 문제는 이웃과의 소통이었다. 얼마 전 일본 실버타운에 있던 77살의 히라노 유우 씨가 쓴 글을 봤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그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보고 반했다. 바다가 보이는 22층 건물이었다. 그는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가 보는 주위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유턴을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인 나는 같은 70대인 일본인 히라노 유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실버타운을 나오게 된 동기도 비슷하다.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졌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핏기가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워킹 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좀비 사회를 그린 드라마였다. 분명 그런 느낌이었다. 나의 경우는 음식이 점점 맞지 않았다. 주방을 맡은 여성이 정성 들여 시골 집밥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내게 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다.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는 때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다. 노인들에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에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그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삶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많은 노인들은 소통할 공통의 소재가 없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추하고 서글프다. 실버타운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았다.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 떼같이 오골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었다. 이제 그 시절이 좋았던 걸 깨닫는다. 60이 넘어가면 누구나 노년의 거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 형태의 환경이 있겠지만 그중에 럭셔리한 실버타운은 소수의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실버타운의 좋은 면만을 부풀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런 곳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팍팍한 노후의 꿈만 같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실버타운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 셰프가 때마다 해주는 수준 높은 요리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 특별한 기분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갖가지 유기농의 건강식으로 차려진 밥상이 금방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도 시원찮은데 온통 노인들만 있는 노인천지에 스스로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 눈치 볼 일 없이 마음 맞는 또래들과 즐겁게 지내며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 모여서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에 살던 곳에서 살기 전보다 심적으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노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집이 최고인데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으로 노후 거처를 결정하고 입주한 7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실버타운을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중도해지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노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봐,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세. 그놈의 식당은 당신이나 가요. 난 여기서 대충 김치랑 해서 때우면 돼요. 박씨 할머니는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칼에 할아버지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다시 다그칩니다. 아니, 지하 식당에 이미 김치랑 밥이 다 있는데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는 일평생 밥만 해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랬죠. 내 그 여편네들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체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혼자 굶어 죽는 게 나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러자 실버타운 복도의 지하 식당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온통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세요.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언니는 밥 안 드신대요. 같은 층에 사는 심씨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합니다. 심씨 할머니는 70대지만 허리도 굽지 않았고 몸매도 관리가 잘 되어 날씬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은갈색 머리를 펌까지 하고 입술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무척이나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는데 곱게 늙었다는 전형이 있다면 바로 심씨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집사람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대요. 요즘 자주 저러네요. 어머,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심씨 할머니의 걱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예상 거칠에 적당한 말을 나누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발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은 온통 백발 노인들입니다. 다들 젊었던 시절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옷도 비싸 보이고 이발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중 속에서, 그것도 온통 노인들 뿐인 무리 속에서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쓸쓸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이내 답답함과 괴리감으로 바뀌어 할아버지를 압박합니다. 내가 그리던 노후 생활이 이런 것이었던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3개월 전 아내인 박씨 할머니는 실버타운 입주를 계약하면서 드디어 삼시세끼 식모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느슨한 할아버지의 뒤치다꺼리 할 일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내던 단독주택을 업자를 수시로 불러서 2년에 걸쳐 여기저기를 고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심지어 구들장에 있는 황토방 별채는 두 부부가 겨울에 애용하던 곳이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름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집을 3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 부부는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과 남편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지금의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입주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아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분인가 봐. 들어온 첫날부터 앞집, 옆집, 뒷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누가 요즘 소파를 전동 기능도 없는 걸 쓴대. 맞아요. 저런 거 쓰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허리 나가요. 근데 TV가 42인치면 너무 작지 않나? 에이, 설마. 저런 건 침실용 TV겠죠. 그래도 난 57인치는 돼야 볼만하던데. 그리고 너무 싸구려 쓰면 눈이 침침해져서 못 보겠더라고. 실버타운 노인들은 이삿짐 옮기는 일은 거들지 않으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에 한마디씩 거드는 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박씨 할머니 성격에 평소 같았으면 남의 집 살림살이에 웬 참견이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며 시간이 남아도냐고 한마디 했겠지만 이제 매일 얼굴 봐야 할 이웃들이기에, 그리고 정말로 다들 시간이 남아도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었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현대식 궁전처럼 화려한 실버타운의 시설에 이끌려서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기력이 쇠한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실버타운은 이곳만 3번째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최신식이고 주변의 교통도 편하고 자식들이 놀러 오기도 좋아서 대체로 만족하거든요. 언젠가부터 식당에서 두 부부에게 말을 걸어오는 심씨 할머니입니다. 심씨는 알고 보니 이사 온 첫날에 한마디씩 거들던 그 노인 중 한 명입니다. 심씨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서 매번 화장에
옷까지 화려한 외출복으로 풀착장을 합니다. 대체 그 여자는 왜 그런데요?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뭐하러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 내가 보니 그 여자 순 허풍쟁이야. 그래요, 과장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고려한다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죠. 아주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동화책에도 안 나올 천사들이야.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거를 과장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하니 빈정이 상해서 들어줄 수가 있나. 박씨 할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들어오고부터는 자식과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심씨 할머니를 필두로 실버타운 노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느 집 자식은 언제도 오고 언제도 실버타운에 찾아온다더라. 우리 집 자식은 이번 달에 용돈을 얼마 주고 저번 달에는 보너스 받았다고 2배로 줬다. 우리 집 딸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사줬다.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박씨 할머니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괜히 전화해서 언제 올 수 있냐며 은근히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여기로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이번 참에 우리 손주도 보고 너 맛있는 것도 싸줄 겸 말이다. 제가 어제도 당분간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 안 그러시다가 요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그날 박씨 할머니의 아들은 반복되는 어머니의 전화에 참다 못해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가 전화를 바꿔서 여기 분위기가 그렇다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며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가정불화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중에서야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변변찮은데 그나마 있는 돈도 실버타운에 입주한다고 죄다 쓰고 있는데도 한마디 원망도 안 하던 착한 아들한테 여기 실버타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실버타운 생활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니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지만 다들 하루 종일 자기 현역 시절에 잘 나갔던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옛날 중소기업 중간관리직을 할 때 나는 그거 10배 되는 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며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대기업 출신들끼리는 서로의 호칭을 부장님이나 상무님 같은 자기들 현역 시절의 직급으로 부르며 무리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제 다 같이 은퇴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급을 나누며 으스대거나 기가 죽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몇 억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다달이 수백을 쓰고 있는 건가.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 행복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실버타운에 적합한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성향과 맞는 노후 주거지가 분명 있을 텐데요. 자신에 대해 먼저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주거지가 결정되면 노후 준비는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후의 주거지만큼 중요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죽음 이후 바로 장례 준비인데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듦에 따라 필연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남겨진 가족들은 인생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월 단돈 100원으로 인생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일을 대비하고 1년에 1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100원 상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매달 100원만 납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과 상관없이 평생 지금 장례 가격을 보장해드리는 고위상조 업체의 상조 서비스입니다. 즉, 장례 발생 시까지 1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장례식 이후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례 가격 또한 다른 상조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100원인가요? 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례 산업은 대표적으로 거품과 상술이 가득한 산업입니다. 고위상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싶었는데요. 광고와 하청 운영 등 비용을 없애고 고객님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화, 효율화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벤처스 투자, 신용보증기금 지원 등 탄탄하고 안정적인 자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고위상조의 100원 상조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상조 선택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첫째, 장례 비용 오를 걱정 없이 지금 가격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우리나라 40, 50대 2명 중 1명은 이미 상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상조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당연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은 필수가 되어버린 상조 준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갈립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 높고 서비스 품질은 형편없는 장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하청 수수료를 없애고 더 높은 품질의 장례 용품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 걱정 없이 월 100원으로 10년 뒤 4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담 없는 월 납입금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상조라고 하면 바가지 비용으로 눈탱이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이상까지 월 회비를 납입하고 계실 텐데요. 100원 상조는 IT 기술과 투명한 서비스 정책으로 불합리한 가격 거품을 쫙 빼고 장례 발생 시 타사 대비 절반 가격으로도 최소한의 운영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월 100원 상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사가 600만 원 상조 비용일 경우 고인은 절반도 채 안 되는 299만 원의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고객이 믿고 맡긴 돈으로 투자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깊은 애도를 위한 장례 준비는 월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월 납입금과 장례 비용 부담을 모두 줄이고 높은 품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상조 잘못 골랐다간 큰 코 다칩니다. 상조 중에는 무책임한 운영으로 폐업하는 곳도 많아서 고객이 예치한 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전 등 상품을 받을 땐 좋지만 만약 계약할 일이 생기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고위상조는 투명하고 정직한 장례를 위해 3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업계 최초 장례 품목별 가격 정찰제. 둘째, 미사용품 100% 현금 공제. 셋째,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정책. 이처럼 한 번뿐인 장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고이 믿을 만한 곳일까요? 전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고인은 국민은행과의 예치를 통해 고객의 납입금을 100%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이를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한 금액도 원할 시에 위약금 없이 100% 돌려드립니다. 장례에서는 노잣돈 유도 등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장례 퀄리티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품을 없앤 만큼 이미 이용하신 분들의 후기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5점 만점 후기 평점에 4.9점 이상의 후기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례 지도사의 선별에도 신원 확인 및 평판 조회, 인성 실무 면접 등 4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장례 지도사만 고집하기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인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상조 서비스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상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미 상조에 가입해 있어요. 상조에 가입해 두셨다니 잘 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미 가입했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약하더라도 더욱 이득을 볼 수 있고 완납 후 환급을 받더라도 그 이상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준다던데요. 맞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는 더 낮은 퀄리티에 더 비싸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빈소에 1시간에서 2시간 들르고 물품을 파는 역할이 주입니다. 고위상조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는 기본용품은 비용이 비싸고 식비 추가 비용 관리가 안 됩니다. 식비를 관리해주는 상조와 달리 장례식장은 많이 나올수록 이득이므로 수십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하면 토스, 배달하면 배민인 것처럼 장례하면 고의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한번 믿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상조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장례 비용은 5에서 10%씩 비싸집니다. 지금 월 100원만 내면 10년 뒤 장례 비용을 4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바로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 충분하겠죠? 모르면 바보 되는 장례 준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미래의 내 장례를 위해서라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음과 장례는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과정인데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고위상조의 100원 상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고위상조 1666-9784입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담만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장례, 현명한 고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되시나요? 어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진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시기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 잔고를 털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산이 줄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진다는 점이다.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또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며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코 씨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네 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 과제였죠.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몰려옵니다. 따라서 중년층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살이 빠져서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에서 80대의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쇠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 대비해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리고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죠.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시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튼실한 무다리여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걷기나 근력 운동에 힘쓰면 근육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5번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 잃어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하라.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6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정작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체크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버릇을 말끔히 없애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몸매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7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이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지요.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할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스스로를 웃어넘기는 데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터벌 걷기,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으로 행복을 쌓아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사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있는 힘 기르기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다울 필요도 여자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뛰어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두 번째,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그저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하라. 네 번째, 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 나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목표 달성에 힘쓰라. 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꾸며라.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기 쉽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곱 번째, 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자신에게 한턱 내라.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혀서 당장 시작하도록 하라. 여덟 번째,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면 이자까지 돌아오게 된다. 아홉 번째,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열 번째, 놀아라. 우리는 아이이기를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는 어떤 골칫거리도 있게 하고 웃게 만들어준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너무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 세상을 떠날 때 부, 권력, 명예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입니다. 가난과 부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의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 얼굴에 주름이 늘어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지혜로운 삶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연륜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산에도 가고 술도 한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백사세인 김영석 교수님은 95세 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60대, 70대 무렵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였죠. 100세 시대의 60대를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며 인생은 다 그런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인생 후반기를 즐기는 어르신들은
일하고 배우고 여러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인생 후반기를 지는 태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99%가 모르는 그 해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첫 번째, 노후의 3대 리스크를 경계하라. 지금 우리가 나이듦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사실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별로 없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나이듦은 절대 악이 아니며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 느긋한 느림의 미학, 갖가지 의무로부터의 해방 등 적잖은 이점이 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불안에 압도돼 이런 혜택을 누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노후를 가장 힘들게 한다. 여기에 돈이 얼마는 있어야 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 불안을 과장하고 조장한다. 퇴직자가 금융사기에 쉽게 걸려들거나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등 무리하는 이유다. 편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은 세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모든 노후 관련 조사에서 걱정거리 1, 2위에 오르는 돈과 건강 리스크가 있다. 이 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충분히 대비했다고 안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건강을 잃으면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돈 걱정이 커지고 적정 수준의 돈이 없으면 중대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다음은 관계에 따른 리스크다. 다른 사회보다 관계의 긴밀도가 높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큰 위험 요소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과의 관계 때문에 노후를 힘들어하는 사례는 흔하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데 얽힌 게 많으면 그만큼 삶이 피곤해진다. 나이든 부모가 다 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주택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인 자녀의 리스크가 크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은 노후 준비에도 유효하다. 노후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사회적, 제도적 대비가 더디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커녕 고령 친화 사회도 기대하기 힘들다. 자신이 당면한 3대 리스크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슬기로운 노후 준비는 시작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두 번째, 나를 콩쥐 취급하지 않기.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서 예쁜 이목구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표정은 삶의 이력서와 같다.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혹은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는지는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67세 김남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젊었을 때 저는 궁상을 떨었어요. 가족들에게는 고가의 옷을 선물하면서 내 옷은 아울렛을 뒤지고 뒤져 사면서도 몇 번이고 고민했죠. 화장품도 저가 제품이나 샘플만 바르고 욕실 수건은 체육대회, 칠순기념 글자가 수놓인 기념품만 썼는데요. 최근 인터뷰한 정리정돈 전문가 정희숙 대표는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학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불과 베개 같이 매일 쓰는 침구류는 고급 소재의 제품을 쓰는 것이죠. 매일 쿠팡 최저가 침구를 껴안고 자는 내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소처럼 일에 돈을 벌어놓고 왜 스스로를 콩쥐 취급했을까? 꼭 돈을 드리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남순아 고생했다. 오늘 잘했어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 60년 넘게 살아보니 가장 억울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산타클로스 노릇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군 것이다. 계절마다 나 자신에게 꽃 한 다발씩 사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렇게 나이를 먹어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세 번째, 건강이 돈이다.
나이 들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좋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체력이 떨어져.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즐기고 누리는 데 쓰는 돈은 줄어든다. 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난다. 나이가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 건강 때문이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한다. 그만큼 노후의 건강은 돈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최고의 노후 대비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 나쁜 것은 하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하면서 병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늦추고 싶다면, 아니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잊고 지내고 싶다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라. 즉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일상을 채워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4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먹어야 된다.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5번째, 자기희생은 이제 그만둔다. 이미 일거리를 잔뜩 끌어안고도 온갖 잡일을 억지로 떠맡는 사람.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만 시부모나 친척 어른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삼킨다. 나만 참으면 좋게 좋게 끝날 것이라는 자기희생의 껍데기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상사나 동료, 시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좋은 대화는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사와 부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기본적으로 모두 대등하다. 반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다. 평소 자원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을 하는 나도 늘 주의하려고 한다. 자연히 무리 중 가장 연장자가 될 때가 많은데 손윗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우니 예스맨들이 많아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고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6번째,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과감히 포기한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아프고 힘들고 민망한 검사는 가능하면 받고 싶지 않다. 개중에는 아주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에 피폭해 몸에 해를 끼치는 검사도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조금만 열이 나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도 많이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듣지 않는 데다 오히려 다중약물 요법에 의해 내성균이 만들어져서 항생 물질의 효과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나 치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임종이 머지않은 시기에는 불필요한 의료가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에 관을 삽입해서 기를 만들기도 한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인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은 어느 곳에서 보내고 싶은가에 대해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매년 생일처럼 특별한 날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면 어떨까?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7번째. 직함에 대한 미련이 인생 2라운드를 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생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은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든가 이사, 국장 등의 직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기 때문이다. 평생 대리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불려오다 일을 그만두고 소속돼 있는 든든한 회사도 자신을 설명해주는 직함도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직함에 연연하는 이유는 곰곰이 살펴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직함이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직함이 없어지면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직함이 없어도 직함이 찍힌 명함이 없어도 또는 사회적으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함 말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사나 직함 없이도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사고방식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8번째. 노후 준비 급할 것 없다. 지금이라도 사부작 움직여라. 온 나라가 일자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게 맞는 새로운 일을 쉽게 발견하기는 만무하다.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대로 할 만한 일도 있을 테고 이 길이 아닌가 보내하고 돌아서야 할 때도 많다. 퇴직 이후가 돼서야 일을 찾겠다고 나서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십상이다. 경찰 초급 간부로 퇴직한 김 씨는 이듬해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하게 됐다. 월급은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주 40시간 근무에 5년 고용이 보장돼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평소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가 따둔 안전, 소방 분야 자격증이 합격에 한몫했다. 우리 사회에선 별 실효성도 없는 자격증을 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막상 뭔가를 하려면 자격증을 요구받으니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인생 2라운드에 가능한 일을 압축해보고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데는 적잖은 기간이 필요하다.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어느 정도 기본을 다져놓고 이어나가는 것이 한결 손쉽다. 시간을 갖고 사부작거리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노후 준비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퇴근 뒤와 주말, 휴가 등 활용할 시간이 많다. 이것이 노후 연착륙의 비결이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가장 오래 생존하는 지금 세대에게는 기존의 은퇴와 노후를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우겨우 시간을 죽이거나 여전히 생계에 시달리며 억지로 일하는 것 모두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노후를 살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모작 은퇴입니다. 이모작 은퇴는 노후 20년, 30년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목적을 새로 찾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하여 계속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기여하고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 최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은퇴의 개념도 없고 노후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평생 고민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어려우니까, 느리니까, 겁나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보다 처음이니까, 죽으면 못하니까, 못하면 한이 되니까,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모의 노후와 다릅니다. 인생은 더 길어지고 계속 가야 할 삶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성공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성공담을 만드세요.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 있게 살겠다는 의지가 생각보다 더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활력, 당당함, 풍요로움이 뒤따르는 노후로 인생을 재구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